자, 요거는 노래 가짜. 우리 노래가 선수가 와서 노래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가수 하잖아. 그럴 때 노래가 선수를 쓰고요. 요거는 노래요가 와서 가요 그러면은 우리 대중가요라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노래하고 이러는 것을 가요라고 그런단 말이야. 그럴 때 노래가 노래요를 써서 가요. 그리고 그 가요를 노래하는 사람을 가수 이러죠. 자, 얘는 노래 가짜 할 때는 보세요. 얘는 필순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 맨 처음에 필수는 위에 거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밑에 거 쓰고 뒤에 거 쓰고 하니까 이렇게가 필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글자의 순서이죠. 자, 그래서 요것만 있으면은 오를 가짜예요. 오를 가짜가 위아래 두 개 왔죠. 자, 그래서 오를 가짜가 오고 옆에 있는 얘는 뭐냐 하면은 요렇게 하고 요 가운데 사람인처럼 이렇게 왔는데 얘를 하품흠이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는 보세요. 물론 입을 다물고 이렇게 노래할 수도 있죠. 그러나 노래는 보통 어떻게 해요? 하품을 할 때 입을 벌리죠. 이것처럼 입을 벌리고 하품을 하듯이 옳다구나 옳다구나 하품을 하듯이 입을 쫙 벌리고 노래한다. 그래서 노래 가짜가 되었어요. 자, 손수는 보세요. 이거를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렇게 쓰면. 자,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요 메뉴에 있는 거 이거를 삐침이라고 그래요. 자, 위에서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얘는 이런 것들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해요. 근데 이거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삐침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쓰는 걸. 이건 이렇게 쓰고 그 다음 거는 두 개 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갈고리 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손수라고 하는 거죠. 자, 손수이고요. 자, 그래서 요거는 가수 이러고 요거는 얘만 있으면 이거는 뭘까요? 말숨언. 그렇죠. 우리가 사용하는 말을 뭐라고 해요? 언어라고 그래. 그럴 때 언어 이럴 때 말씀언, 여기에 말씀언자에 나 오자가 오면은 말씀어라고 그래요. 우리 국어, 영어, 일본어 이럴 때 어자가 이거를 써요. 근데 얘는 말씀어이고 얘는 말씀언이어서 이것을 언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공부를 좀 하다가 보면은 굉장히 헷갈리는 게 뭐냐 하면은 허나 얘를 보고 어라고 하고 얘를 보고 언이라고 하는 거야. 이러면 안 되겠죠? 혼자 있으면 언이에요. 그런데 얘가 붙으면은 얘는 어가 되는 겁니다. 그러는데 얘는 말씀언 뒤에 온 것이 뭐냐 하면은요, 요거는 다럴이에요. 원래는 이렇게 생겼는데 밑에 누가 오니까 똑바로 내려올 수가 없어서 옆으로 이렇게 몸이 틀어진 거예요. 자,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은 장군부라고 해요. 요게 붙어서 노래요가 되었어요. 가요 이럴 때 노래가 노래요. 그래서 읽을 때는 노래가 손수, 가수, 노래요, 가요 이렇게 읽어야겠죠. 자, 집 가짜는 보세요. 자, 집 가짜는 자, 얘만 있으면 이거는 뭐라 그랬죠? 집면이라고 그래요. 자, 요거는 집을 나타내는 글자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옛날에는 얘를 보고 간머리라고도 했는데, 옛날에 선비들이 이렇게 생겼는 갓을 썼잖아요. 요게 뭐 하는 것인지 알아요? 그렇죠. 옛날에 남자들은 이렇게 남자들도 머리를 길러서 이렇게 묶어 갖고 있으면 여기 상투라고 그랬잖아, 이거. 남자들도 머리를 이렇게, 여자들은 내려서 여기에서 비녀를 꼭 주면은 남자들은 이걸 이렇게 올려서 상투를 틀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이런 머리가 올려져 있으니까 모자를 쓰면 요게 들어가야 되잖아. 그래서 요게 요렇게 상투 들어가는 자리였던 거야. 그래서 요런
이 모양이 변해서 이거가 된 거야. 그래서 얘를 집면이라고 그래서 얘가 들어가는 글자는요, 집과 관련된 글자가 돼요. 이게 집면이기 때문에 집과 관련된 글자가 되고요. 요 안에 있는 것은 한일, 요거 삐쳐주고 둥구스름하게 오고 하나, 둘. 그리고 삐침 먼저 하고 이거 길게, 이건 나중에 해야 하는데 얘만 있으면은 자, 그 의자 등받이 그렇게 하면은 그게 소리가 자꾸 날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건 등으로 가게 앉으세요. 등 뒤로 돌려놔. 그게 옆에 있으면은 이렇게 껐덕껐덕 하면서 이게 소리 날 수가 있으니까 이러면 자, 등 뒤쪽에 등받이로 이용해서 앉아. 자, 그래서 요건 돼지 시자여서 집에서 돼지를 기르는 집가. 그래서 옛날에는요, 집에서 돼지를 다 길렀어요. 그래서 돼지를 길러야지 돼지 고기가 먹고 싶을 때 얘 돼지를 잡아서 잔치할 때 고기로도 쓰기도 하고 돼지는 새끼를 많이 낳았어요. 그럼 이 돼지 새끼를 팔아서 키워서 팔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돈으로 집안에 필요한 것을 살 수도 있고 하니까 옛날에는 돼지를 많이 길렀어요. 자, 그래서 집에서 돼지를 기르는 집가이고 요거는 뜰정은 우리가 사는 집을 뭐라고 그래요? 가정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가정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집가자 뜰정자가 와서 엄마, 아빠, 형제들 이렇게가 한 살 수 있는 집을 가정이라고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요건 뜰정자이고요. 요거는 결의족이어서 가정은 집을 말을 한다면은 요거는 가족이죠. 가족은 뭐예요? 가족은 집하고는 다른 의미예요. 가정 이러면은 이거는 가족이 살 수 있는 집이고, 가족은 부모님, 자식들 이렇게가 한 집에서 이렇게 같이 사는 것을 가족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은 혈연으로 맺어져 있죠, 보통.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들을 결혼을 해서 아이들을 낳아서 그 아이가 혈연 관계로 맺어졌다 이러죠. 이런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 결의족에서 가족, 이렇게 시험에 나올 때 보면은 한 집안에서 부모를 중심으로 하여서 자식들하고 함께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 이러면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가족이라고 해야 되는데, 가정이라는 것도 내놓으니까 가정인가 하고 가정을 찍어버리면 틀린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우리말에 80%가 한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잘 알아야지 여러분이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갔을 때 시험 문제가 나오면은 한자를 많이 알면은 한자 뜻을 알기 때문에 이 시험 문제가 굉장히 쉬워지는데, 단어를 잘 몰라, 뜻을 몰라, 동음이어도 몰라, 음은 똑같은데 뜻이 완전히 다른 걸 몰라. 그러면 이걸 말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틀리게 되겠죠. 그러기 때문에 왜 그래? 어깨 아파? 목 아파? 그래도 조금 참아. 자, 그래서 가정은 집을 말하고, 가족은 녹할 시간 되었다. 가족은 자, 부모와 자식들 이거를 피로 나누어진 혈연 관계를 가족이라고 그럽니다. 이거는 갑가자이죠. 이 물건의 가격, 이럴 때 격식격 와서 가격이라고 그러고요. 가치는 한자 공부를 하는 것이 가치가 있을까 없을까. 자, 이거는 보물로서의 가치가 있나 없나. 이럴 때 우리 가치라고 할 때 보세요. 자, 요거 뜰정자 먼저 보면은 요거는 집엄이라고 그래요. 요거는 뭐라고 그랬죠? 집면이고요. 요거는 집엄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그냥 작은 집이라면은 이거 집엄은 큰 집을 의미해요. 그럼 큰 집은 물론 굉장히 부자들은 집이 굉장히 큰 곳에서 살 수도 있어. 그러나 집엄은 관청 같은 거 있죠. 구청, 시청 뭐 이럴 때
이런 그 구청하고 시청 이런 것은 개인 집하고 다르게 굉장히 건물이 크잖아. 이런 때 이거 집 엄자를 씁니다. 그리고 요 안에 있는 것은 보세요. 요거 삐침이에요. 삐침이 요거 밑에 열십가 요거 선비사가 왔어요. 우리 요거는 선비사라고 하고요. 뭐처럼 보여요, 근데? 흑토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흑토는요, 위에가 짧고 밑에가 길어요. 이거는 흑토인데 얘는 위에가 길고 밑에가 짧아요. 자, 그래서 얘는 선비사, 얘는 흑토라고 하는데, 나는 이게 흑토였나? 이게 선비사였나? 헷갈린다? 이럴 땐 뭘 생각하느냐 하면은, 요거 선비사가 위에가 긴 거다 그랬어요. 선비는 배운 것이 많아서 머리에 든 것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어떻게 되겠어? 든 것이 많으니까 머리가 커. 그런데 땅은 끝도 없이 넓잖아요. 그죠? 끝없이 넓어. 그래서 밑에가 길면은 이거는 흙이 땅이 넓다 생각하세요. 그래서 밑에가 길면 흑토, 위에가 길면은 선비사. 요 선비사 위에 삐침이 오면은 천간임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시험시험 길게 걸을 인자가 와서 조정정이라고 그래요. 자, 조정정인데 조정이 그러면 무슨 뜻이냐 하면은 드론 조정한다 이러는 조정이 아니에요. 로봇 조정한다 이 조정이 아니라 이 조정은 임금과 신하들이 나라의 일을 의논하는 곳을 조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조정정이 얘가 정자이면은 얘가 들어가는 거는 몇 프로가 80%가 음이 뭐가 된다? 정. 자, 우리 한자 공부는요, 조금만 머리를 쓰면은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은 요게 정인 것을 알았어. 그런데 여기에 정이 있네. 그러면 일단은 뭐라고 하자? 정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음이 와서 들정이 되어서 가정. 결의 족자는 보세요. 얘만 있으면 이거는 뭐였어요? 모방자이죠. 자, 요것만 있으면 모방자였는데 모방자 옆에 보니까 요거는 눈 사람인, 그리고 요거는 무엇일까요? 화살시자예요. 화살시자인데 또 비슷한 게 있어서 헷갈리죠. 요렇게 생긴 거. 자, 얘와 얘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은 얘는 요거 위에 뿔이 없죠. 그런데 요거는 위에 요렇게 뿔이 나와 있어요. 뿔이 없으면 활 쏘는 거. 화살시라고 그러고요. 요 똑같은데 요 위에 뿔이 요렇게 있으면 이를 실자가, 어머 내 실수다 이럴 때 이를 실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결의 족이 되어서 가족 이러죠. 요거는 갑과, 그래서 요거는 가격 이럴 때 갑과 격식격 가격 갑치 그러는데 요거는요, 요것만 있으면은 이거는 무슨 글자일까요? 고들직이어서 여기에 발을 정자가 오면은 나는 어떤 사람? 나는 어떤 사람? 정직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바르고 고든 사람이 정직한 사람. 이럴 때 발을 정 고들직자를 쓰는데, 그래서 얘만 있으면은 고들직인데 요 고들직 앞에 사람인이 오니까 갑치가 되었어요. 자, 요거는 보세요. 넉사, 얼굴을 말하는 거야. 낯이라는 것은 얼굴을 낯이라고도 해요. 남면에 요거는 초나라 초자이고, 초나라 초자고, 이거는 뭐죠? 노래가자인데, 사면초가라는 말 들어본 사람? 사면, 들어봤어요? 뭐지? 어디에서 들어봤어? 책에서 봤어. 좋아요. 고사성어를 봤다는 소리야. 무슨 뜻인지 생각나나요? 그렇지. 자, 그거는 사면초가 이거 제대로 봤다는 소리야. 잘했어요, 은율이. 자, 이거는 뭐냐 하면은 옛날에 중국에서 초한지에 보면은
초나라하고 유방하고 항우하고가 천하를 걸고 싸움으로 전쟁을 하는 거야. 천하를 걸고 전쟁을 하는데, 자, 항우는 초나라 사람이고 유방은 한나라 사람이야. 근데 오늘 밤에 자고 나면은 내일 아침에 막판 싸움으로 너가 죽든지 나가 죽든지 두 사람이 같이 살 수는 없어. 천하를 두고 마지막 싸움을 벌이는데, 내일이면은 날만 새면 이제 또 대대적인 전쟁이 일어나서 완전히 끝판을 내야 되는데, 항우는 초나라 사람인데 밤에 이제 걱정이 돼서 어떻게 하나 하고 잠이 안 와서 이러고 있는데 사방에서 초나라 노래 소리가 들리는 거야. 항우는 초나라 사람인데 초나라 노래가 들리는데 왜 아이고 졌다 생각을 했을까요? 초나라 수진 밖에 응. 천나라 왕국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천나라 잘했어요. 맞아요. 자, 그렇죠, 그렇죠. 우와, 우리 수진이도 그걸 읽어봤다는 소리잖아. 특히 남자들. 오늘은 어째서 여학생 둘이만 그것을 읽었나 봐. 허나, 지화나, 니네들은 이거 안 읽었어요? 사면초가라는 말 모르면 안 되는 거야, 자민아. 남자들은 특히나 알아야 돼. 자, 그런데 이게 아주 잘했어요, 수진이. 은율이 아주 잘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사방에서 우리나라 노래가 들리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한나라 사람이 초나라 노래를 어떤 노래를 부르면 봐봐. 우리가 열심히 싸우러 나갔을 때 막 북을 치고 막 신나는 이렇게 응원을 하면은 힘이 나서 막 더 올림픽에 축구하느라고 더 힘써서 하겠지. 그런데 슬픈 노래를 불러. 그러면은 사람들이 전쟁에 나온 지 오래되었는데, 자, 부모님 오랫동안 몇 년 동안 못 보고 있으니 옆에서 동료들은 막 죽어나가고 부모님은 못 보고 있으니 부모님은 너무 보고 싶어. 처자식, 처는 뭔지 알죠? 아내와 자식들을 두고 나는 전쟁터에 나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상황이야. 이래서 막 고향에 너무 가고 싶은데 고향의 애잔한 노래가 향수라고 그래요.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이런 노래 소리가 들리니까 사람들이 막 슬퍼지는 거야. 자, 북치고 해서 신나는 응원가가 들리면은 야, 열심히 싸워서 적군 다 없애야지 이럴 텐데 슬픈 노래 소리가 들리니 고향에 가고 싶어 하면서 사람들이 힘이 빠져버리는 거야. 이러면은 이런 마음으로 전쟁터에 나가서 이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초나라 항우가 힘은 제일 세다고 엄청 힘센 사람이 항우라고 하는 거야. 그러는데 이 항우는 결국 지게 되었죠. 그래서 항우는 죽게 되고 한나라의 유방이 천하를 얻어서. 그래서 사면초가 그러면은 꼼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 사방이 온통 적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노래가 들려서 좋다가 아니에요. 적군이 우리 기죽이려고 부르는 노래였어. 슬픈 노래. 그래서 사면초가라고 그러고요. 요거는 무슨 자죠? 가틀동 한 가지 동해도 되죠. 요건 뭐예요? 그렇죠. 요 위에 있잖아요. 요거는 가짜이고 요거는 실사의 장인공이 와서 얘는 붉을홍이라고 그래요. 우리 홍시 있죠. 감홍시. 이럴 때 붉을홍자를 쓰는 거야. 그리고 요거는 치마상이라고 그러는데 동가홍상이라는 말은요. 자, 우리 같은 값이면 이 뜻이야.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자, 똑같은 가격에 요거는 다 두 개 다 10,000원이야. 근데 한 개는 색깔이 우중충해. 한 개는 곱고 예뻐. 그럼 어떤 색깔? 가격은 똑같은데 똑같이 10,000원인데 하나는 색깔이 우중충해.
그래서 이 우중충해서 예쁘지가 않아. 한 개는 색깔이 고와. 그럼 어떤 걸 할까요? 색깔이 고운 거 한다. 그래서 같은 값이면은 얘가 엄청 더 비싸면은 비싸서 못 사겠어. 색깔은 좀 마음에 안 들지만 얘는 싸니까 싼 맛에라도 사겠어. 그런데 뭐라는 거야? 같은 값이라는 거야. 그러면은 예쁜 색깔을 택한다. 이럴 때 동가 홍상이라고 그러고요. 얘는 거리가 말씀 담자이고요. 거리 항자. 이거는 뭐죠? 이건 뭐죠? 생각 안 나요? 얘는 말씀설자가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날까요? 얘는 말씀설. 선생님이 설명한다. 이럴 때 말씀설자야. 가담항설이라는 것은 우리 가짜뉴스 있죠? 인터넷에 떠도는 가짜뉴스가 굉장히 많아요. 자, 우리 박지성이는 결혼 아나운서하고 결혼해서 너무나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막 이혼했다고 이렇게 누가 하는 거야. 이거는 뭐 하냐 하면은 유튜버들이 이 유튜버들은 조회수가 많으면은 구독 이게 많거나 그 조회가 많으면은 그걸로 해가지고 돈을 벌어 먹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가짜 뉴스를 만들어낸단 말이죠. 이 가짜 뉴스를 가담항설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런 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겠죠. 이런 것을 가담항설, 가짜 뉴스, 요즘에 말하는 가짜 뉴스라고 생각하면 돼요. 두 번씩 읽기